그날 저녁 식사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꿈속 같은 이벤트였다고나 할까요? 서정시 한 편 빚어 흐르는 시간에 띄웠다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세월이 빚은 고풍, 덕지덕지 쌓인 곳이었지요. 레스토랑을 개장했다는 서기 947년 글자가 철간판에서 빛나더군요. 그러니까 천년을 훌쩍 넘긴 레스토랑이 우리를 반긴 겁니다. 그 이름 포치하우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설명에 왜 그렇게 오래된 것이 존경스럽던지요. 그래, 거기도 인걸은 간데 없었어요. 거기 천년 전 사람들 어떻게 웃었을까 궁금했는데 천년을 지탱한 레스토랑이 통째로 마음씨 좋은 얼굴로 웃고 있더군요. 전통이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웃는 거예요. 기둥이며 벽면 장식품들이 다 그 레스토랑을 지탱한 그들의 미소로 일군 도타운 역사였어요. 호구조사원들처럼 마을의 가가호를 돌았습니다. 옛사람들 숨결이 집과 마을로 살아있더라고요. 세월이 만든 고풍처럼 흉내내기 어려운 것도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바로 거기선 그것이 죄다 그냥 그대로 영국다움이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바람처럼 왔다가 또 떠날 우리는 이방인. 그래서 바로 그 한자리에서 지켜낸 천년의 역사를 경외하는 마음 참 컸습니다. 하여 그 저녁을 영국 일주 여행 이야기 첫 자리에 올립니다. 스토어 온 더 월드라 했습니다. 레스토랑 포치하우스가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 그랬어요. 뜻이 양들의 우리가 있는 언덕이라 하더군요. 코츠월드에는 무려 100여 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 했습니다. 코츠월드의 위치는 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이룬 전통마을이 군집한 곳이죠. 이 지역은 영국의 은퇴한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 손꼽히는 곳이랍니다. 실제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은퇴자들이라 했고요. 더딘 걸음의 석양 때문에 마을길이 수줍음으로 붉었어요. 그래서 마을길을 더듬는 우리 일행의 웃음소리가 더 찰랑찰랑 또르르 또르르 골목길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과 만난 그 저녁은 여행 이틀째였습니다. 길동무란 이름으로 뭉친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 5부부의 영국 일주 13박 15일 나들이. 특별히 감성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여행지를 꼼꼼히 선정한 길동무 길대장의 이유 있는 장명이었는데 이 여행기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 둘씩 그 이유가 풀려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녁, 그래서 아직 떠나올 때 들뜬 마음이 식지도 않았는데 전통마을에 쌓이고 쌓인 두터운 시간이 자아낸 설렘에 그만 조용히 묻히고 말더군요. 감탄사로 배불리고 이리저리 부딪힌 와인잔 소리에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던 그 저녁은 정말 5부부가 합작한 서정시가 분명했습니다. 길동무들 힐링의 문이 사정없이 열린 곳은 1시간여 전 여장을 푼 코츠월드의 호텔부터였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조금은 지친 나그네들을 참 예스럽고 아취 넘치게 보듬어주던 호텔입니다. 마을 숲속에 자리 잡은 궁성 같은 곳이었어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클래식의 도도함으로 이끌던
유서 깊은 칼리지 같은 집이었죠. 비프의식을 겸한 주문식이 특이함을 보탰었고요. 품격을 갖춰 손님을 맞이하려는 전통미 짙은 아름다운 돌집, 그 호텔이 오늘 또 그립습니다. 힐링 세례는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길동무는 오전 이른 시간 대지에 자상하게 퍼지는 햇살을 따라 또 하나 자연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코츠월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버튼 온 더 워터입니다. 마을의 큰 길을 따라 흐르는 작고 예쁜 강, 그 때문에 이 마을을 리틀 베니스라 한다더군요. 강을 가로질러 놓인 아치형 돌다리들이 예뻤어요. 마을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는데 이 작은 강의 몫이 참 크다는 것 단숨에 알겠더라고요. 맑게 흐르는 물 위에서 노니는 오리들, 그들의 바쁜 발짓이 우리에겐 마음의 평화를 준다 싶어 고맙더군요. 집과 집들 숨은 듯 드러나며 고전미를 뽐내니 탄성 소리와 발걸음이 박자가 잘 맞았어요. 골목을 하나 더 돌아들 때마다 거기 또 다른 매혹이 유혹을 멈출 줄 모르더군요. 고즈넉한 돌담길, 흐름에서 더욱 빛나는 것들도 참 많다는 것, 바로 거기에 생생했어요. 골목길 안, 꽃장식을 두른 집 창문 아래 나무 의자가 꼬질꼬질 하더군요. 세월의 때가 이미 벗겨낼 수준을 넘은 거예요. 그 세월의 때를 입은 의자, 여행자들 일상의 때를 싹 씻어주는 아름다운 때밀이었어요. 사진 몇 장밖에 더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덜어놓고 와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추억할 수 있어서 여행은 참 즐겁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자연마을은 바이버리, 점입가경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분명 첫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 어디선가 사진으로 봤던 겁니다. 와본 적 없이 더러 미니어처로 봤던 집들이 바로 거기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함께 어우러진 자연경관, 분명 비경은 아니었어요. 삼모퉁이를 돌아들면 흔히 있을 법한 아담한 풍광이 사는 곳, 그저 순박하고 다소곳하고 또렷하고 뭐 그랬지요.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윌리엄 모리스는 바로 이 마을 바이버리를 두고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 했다더군요. 그래요. 맵고 짠 양념이 필요하지 않는 말, 아름다움. 이 단어가 딱 적격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아우르며 흐르는 귀여운 물길이 이 마을에도 있었어요. 이름하여 코른강. 여기도 강 주인은 백조와 오리더군요. 길동무는 바이버리에서 모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갖은 포즈로 마음껏 화보를 찍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잊었습니다. 누구도 가야 한다고 재촉을 안 합니다. 떠날 기미를 만들어냅니다.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여기를 온다고. 길동무 여행의 이 모토는 때마다 빛을 발합니다. 그래요. 볼 것 다 보고 느낄 것 다 느끼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동무는 거기 또 하나 오래된 레스토랑과 만났습니다. 전통 마을을 지키는 음식점답더군요.
수수하고 전통미 넘치는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맛깔나는 향토 맥주도 청했습니다. 햇빛 밝은 마을길이 살랑살랑 맥주잔에 찰랑거렸습니다. 여행자에겐 그나름의 운명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마냥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5 부부만의 자유로운 여행이라지만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또 다른 만남과 느낌을 위해 길동무의 영국 일주 감성 여행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길동무의 마음을 쓰다듬어진 코츠월드여, 안녕.